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연 선생님입니다. 자, 부동산 학교론 이종원 선생님과 저 김하연이 여러분 학교를 돕기 위해서 원패스 공인중개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영모의고사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동영모의고사는 PDF 파일로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드리는데 과목당 만원입니다. 한 과목 만원이고 두 과목을 동시 구입하시면 15,000원의 할인 혜택 드립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다음 세 가지 정확히 적으세요. 성명 꼭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 특히 대문자 소문자 숫자 잘 구별해 주세요. 그래야 올바른 배송이 바로 진행되겠죠. 그리고 교재 이름 꼭 적으세요. 민법 동영 또는 개론이다 두 과목 이렇게 꼭 정확히 적어주세요. 이 동영모의고사 사회부는 개론 민법 둘 다 해설을 놓고 문제와 정답만 있습니다. 해설 강의는 각각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립니다. 민법은 제 채널, 부동산 학교론 해설 강의는 이쪽에 올려드리고 무료로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원패스 공유사 함께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법 사회부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민법 사회부는 우리 민법은 다른 민법 시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돌고 돕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 경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부는 거의 90% 이상이 타시험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마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될 겁니다. 특히 올해 봤던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필요사 등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건데 이 타시험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어떻게 변형돼서 내가 아는 건데 이렇게도 나오네. 좀 한마디로 뒤통수 맞는 느낌? 그 느낌을 지금 맞아보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 뒤통수 때리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맞아보셔야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영모의고사는 시험 감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꼭 매주 꼭 하루를 정해서 그날 꼭 푸시고 우린 두 과목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개론 따로 민법 따로 풀지 마시고 100분을 딱 정해서 100분 동안 두 과목을 쭉 한꺼번에 푸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 안 배에 연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전 감각이 익혀집니다. 여러분 보통 대부분 수험생이 개론을 좀 더 빨리 풀고 민법의 시간을 좀 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연습을 이렇게 정확히 일주마다 하시고 그 해설 강의 꼭 들으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민법 동영 1회 1번부터 20번 2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풀어오셨죠? 푸시고 나서 해설 강의 들으셔야 돼요. 자, 1번. 우리가 이제 아는 건데 문제가 엄청 길죠? 다 아는 겁니다. 1번. 갑이 자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 중도금 수령하 있으나 아직 소유권 등이 맞추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가담 나왔죠? 이직매매네요. 이직매매. 문제에 적극가담이면 100% 이직매매죠? 그럼 더 이상 볼 거 없죠? 이직매매는 제2의 있으면 병무효. 병무효면 정도 절대적 무효. 뻔합니다. 자, 옳은 거예요. 1번. 갑병 체결한 매매계약은 당연히 무효죠. 103조 적극가담 무효. 2번. 을은 갑을 대의 없이 직접 병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이직매매가 무효일 때 말소 방법은 딱 하나. 매도인 대의밖에 없습니다. 직접 못합니다. 네, 틀렸어요. 디귿.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병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할 수 있는가? 채권자 취소는 금전 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을은 금전 채권자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자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외우세요. 이중 매매가 무효일 때 말소 방법은 딱 하나. 매도인 대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도 못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정 그냥 너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 그래서 정이 병을 소유권자로 믿고 선이로 나오죠.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해 등기 맞춰도 절대 유효 나올 수 없죠. 유효주장 못합니다. 무효입니다.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어때?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좀 스타일이 다르게 나왔죠. 우린 정이 취득한다. 근데 정이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타시험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아는 것을 또 실전에 연습하는 훈련을 기르는 거에 동영의 과정입니다.
2번 통정의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표의자가 진이 아닌 표시를 하는 것에서 상대방과 통정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2번 시험범위 아닌데 이제 채권자 취소 할 수 있는데 그냥 2번은 X. 시험범위 아니라 몰라도 됩니다. X. 과감 넘어가세요. 3번 민법 108조 2항 선의 3자에서 그 누구도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이제 4번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자, 제3자는 선의가 보되고 악이면 보호 안 되죠. 그러니까 악의는 보호 안 되니까 무효라 수학으로 0이에요. 0. 0으로부터 전득한 선의 3자 너는 보호되죠. 나만 선의는 보호되죠. 0이 뒷사람이 100으로 바뀌기가 보호됩니다. 선의라. 108조 2항 선의 3자로 포함된다 해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이 이제 우리가 백선에서 봤던 문제인데 자, 갑을 사이 행해진 X토지에 대한 가장 매매계약이 철회되었으나 아직 가등기가 있음을 기하니까 가장 이해가면서 가등기했던 거죠. 근데 그걸 나중에 철회한 거죠. 근데 가등기가 남아있는 걸 기하로 해서 우리 허위로 위조해서 본등기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갑과 을이 가장 매매 이약을 하고 가장 가등기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이걸 철회했거든요. 그럼 가장 매매가 없어지니까 이 가장 가등기도 이제 무효가 된 거죠. 무효가 되는데 이 가등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걸 기화로 우리 이제 서류를 위조해서 우리 자기 앞으로 이렇게 본등기했죠. 그럼 위조해서 했으니까 본등기 무효가 됩니다. 금선기 한우 무효. 이를 선의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선의 병한테 매도했다. 선의 병한테. 그래도 병은 무효입니다. 앞사람 무효죠? 공신력 없으니까 선이라도 무효형이 돼요. 근데 병이 공신력 없어 무효인지 알겠는데 나는 허위표시 3자로 보호된다 그랬죠? 나는 허위표시 3자로 보호되니까 소유권 취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잘 나누셔야 돼요. 자, 갑과 을이 허위표시한 게 뭐죠? 이걸 허위표시했죠, 이걸. 이게 가정행위죠. 그럼 선의 3자로 보호되려면 이 가등기를 넘겨받아야 선의 3자로 보호되는 겁니다. 이건 갑과 을이 했습니까? 을 혼자 갑 몰래 했습니까? 이건 철회해서 을 혼자 갑 몰래 한 거라 이건 가정행위가 아니죠. 이걸 갑과 을이 짜고 한 거죠. 이건 갑 몰래 을이 혼자 한 거라 병은 이걸 신뢰하고 등기받았죠. 그러니까 병은 이건 허위표시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은 허위표시 3자도 보호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은 겁니다. 등기 공신력 없어 보호 안 돼. 허위표시 3자도 아니요.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별표가 이쪽으로 올라들어게. 자, 별표가 있는 것은 그 뒤에 해설에 나와 있어요. 해설에. 중요하다가 아니라 제일 뒤에 해설에 나와 있어요. 해설에. 그래서 해설 참고하라 이 말입니다. 뭐 중요하단 말 아니에요. 처음 본 내용이라 해설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문제 별표되어 있죠. 문제 자체에 이제 해설 참고하란 말인데 자, 토지 소유자 갑이 사망했죠. 사망하고 그 자녀인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했네요. 상속했다. 그런데 갑은 을의 예전 범죄 사실을 사법당국에 알리겠다고 을을 강박해서 병이죠. 병이 강박해서 X에 관한 상속 지분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볼 필요 없어. 앞에는 볼 필요 없이 아무튼 병과 을만 보면 돼요. 그럼 자 이거죠. 병이 을을 강박해서 갑 지분을 상속하기로 증여하기로 합의했죠. 합의해서요. 그 다음 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불안해서 벗어난 을은 이제 강박에서 벗어났네요. 그럼 취소할지 추인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강박이 벗어났으니까. 한 달 뒤 그 사정을 알고 있네요. 전애들은 알고 있는 정에게
자신 상속 지분을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금 지났네요. 자, 그럼 여기서 불안에서 벗어났단 말이 강박에서 벗어났죠. 그럼 취소할지 추인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럼 취소권은 몇 년 내야 돼요? 법률행위한 날 10년. 이렇게 취소인이 소멸했죠. 강박에서 벗어났죠? 그때부터 3년 내야 돼요. 근데 그때부터 5년 지났으니까 얘는 이제 취소권이 소멸한 거라 얘는 증여계약을 이제 강박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증여는 확정유효가 된 거죠. 취소할 수 없으니까 확정유효가 된 상태죠. 그럼 오른평에게 지분을 넘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옳은 걸 물어봤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강박을 통해 증여계약했죠? 근데 정한테 다시 발고 등기하면 일단 정이 먼저 등기했으니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을은 증여는 이제 취소 못해요. 5년 지났으니까 취소 못해서 증여는 유효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이직매매죠. 이직매매. 근데 이건 이직매매를 물은 게 아니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강박하면 강제 같은 말이고 세 가지를 넣으셔야 돼요. 이제 강박은 강강어 신조에서 103조 위반이고, 강박은 110조죠. 그죠? 근데 비진이 표시는 107조라 강비 아니다. 강박은 비진이 절대 아니다. 얘는 110조, 얘는 107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되면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박은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1번. 을병과의 증여계약은 공소양석의 103조 사회질서 반한 것은 무효 들렸죠. 여기 있죠. 강박은 사회질서 반하는 거 아닙니다. 강박은 103조 무효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다. 2번. 을의평에 대한 증여의사 표시는 비진 표시 아니라 그랬죠? 강비 아니다. 강비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3번. 을과 정의 매매계약은 공소양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가 아니죠. 이건 뭐 아무런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정이 여기에 적극과 담했어야 103조 무효가 되는데 그냥 그간의 사용을 알다, 악의로는 103조 무효가 아니죠. 4번. 을은 강박을 이루하여 증여액을 이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강박에서 벗어나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취소 못하니까 이게 유효가 됐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죠. 을의평에게 증여 유효니까 이행해야 돼요. 증여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행불능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키는 여기죠. 강박은 103장이다, 비진이 아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완전히 탈바꿈했네요. 결론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였어요. 결론은. 그리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지나서 소멸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만드니까 시험장에 이게 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음 4번 착오 설명. 자, 옳은 겁니다. 1번 착오로는 불이익이 있었는데 불이익이 법령 개정된 사정 변경으로 소멸했네요. 불이익이. 그럼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가 이제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취소 이제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죠. 자, 2번 과실로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져야 되는가? 자,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멍청한 놈이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에서 취소권 인정했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지지 않고 당연히 실례익도 배상하지 않습니다. 2번은 전형 두 번째 문제죠. 3번 착오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려는 자가 자, 중과실 입증해야 되는가? 중과실은 자, 이렇게 외웠죠. 우리가 상주 중과실 외우세요. 상주 중과실 외우세요. 중과실 여부는 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증명하고 취소가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아니라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가 입증합니다. 그래서
취소하려는 자 이게 틀렸어요. 부인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려는 자가 증명합니다. 상주 중과실. 그 다음 법률에 관한 착오도 일반 착오와 똑같아요.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과실이 없죠? 경과실이니까 그것이 중요부분이면 일반 착오와 똑같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이제 읽다 보니까 담보책임 나와요. 그러면 이걸 착오 취소권은 별개죠. 이게 결국 뒷부분이 포인트네요. 결국 앞에는 뻥하고, 자,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말도 별도로 착오 취소할 수 있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가 다른 거네요. 우리가 아는 건데 이렇게 전혀 우리 대가리 뒤통도 탁 치게끔 나오잖아요. 이걸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5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옳은 겁니다. 1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무권대리를 이행하는 건데 그때도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뭐 1번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 안 되면 X. 1번 X. 패스. 모든 기출요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중개사 기출도 10년에 한 번 나온 거 안 봐요. 이런 지문도 거의 10몇 년 한 번 나온 거 안 봅니다. 모르면 패스. 2번 민법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들의 책임 무과실책임이죠. 이게 정답이네요. 무과실책임. 135조 무과실책임. 3번은 대리권 수요 표시 125조 표현대리가 인용됐을 것인가. 그러면 대리권을 추다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묵인한 것도 표현대리가 인용될 수 있죠. 4번 소멸한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서 즉 초과했죠. 그럼 범위를 초과하면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죠. 대리가 행해지면 126조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했죠. 근데 그 범위 내면 120건인데 그걸 초월하면 126조로 갑니다. 그 다음 자 이제 5번에 보세요. 이 복대리 나오고 표현들이 나오면 다 있다 된다로 끝납니다. 앞글자에서 복표에 있다. 복표 우리 복권을 복표라죠. 복표 팔잖아요. 그럼 복표에 있다, 복표에 있다. 그래서 복대리 표현들이 있다고 외웁니다. 그래서 복대리 나오고 지문이 길면 복대리 표현들이 있다 나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의사표시 옳지 않은 거죠.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간에서 제3자가 강박하면 상한수의 하나를 취소할 수 있죠.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상한수 안에서 취소할 수 있다. 2번 매매 목적문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착오로 알지 못하고 쭉 나오는데 아까 봤던 거죠. 담보책임 나오죠. 담보책임과 착오 취소는 별개니까 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별도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 통정의 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럼 둘이 무효죠. 무효. 매도인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필요 없죠. 무효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이행하지 않아도 되죠. 무효니까.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상 책임 물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무효는 이행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행 안 해도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착오가 나왔죠. 착오는 불법행위 책임 성립할 수 없다 그랬죠.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죠. 그럼 분명히 뒤에 중과실 나와요. 중과실. 그럼 표의자가 중과실이시면 취소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7번 표현들이 옳지 않은 거죠. 1번 지문이 길면 제일 끝에 표현대리는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과실상해 적용이 안 되니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책임 경감되지 않습니다. 2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라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맞았어요.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 없죠. 유권대리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3번 126조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 적용됩니다. 하면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도 적용됩니다. 자, 4번 또 나와서요. 복대리 나오고 표현들이나 복표 있다, 복표 있다, 복표 있다. 외우라 그랬죠? 5번 수권행위가 무효이면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5번 공부하라고 딱 우리 간평에서 두 개 공부하라고 딱 냈어요. 자, 세트로 입니다. 4번은 복대리 나오고 표현들이 나오면 복표 있다. 5번은 행위가 무효면 표현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권 팔죠, 복표 있다. 기차 탈 때 무표로 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무효는 표현들이 나올 수 없는데 복표 있다, 복표 있다. 두 개 외우세요. 복표 있다, 무표 없다. 세트로 공부하기 좋게 내줬습니다. 8번 민법상 강행규정 위반했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돼요. 2번 강행규정 위반한 확정적 무효면 무효행위 추인 안 되는 거죠. 무효행위 추인 안 된 게 세 가지겠죠. 103조 무효,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타 강행법규 위반 무효 추인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나왔죠. 무표 없다, 무표 없다. 그러니까 외우라는 거죠. 무표 없다. 이 시험, 저 시험 다 나오고 있네요. 무표 없다. 4번 강행규정 위반의 약정 환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라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한 것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있다 틀렸고 무효 주장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다음 5번 법률 금지에 위반된 행위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103조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면 불법의 언급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법률 금지에 위반되네요. 예를 들어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무효이지만 강강원 신조 103조 무효는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그냥 무효와 103조 무효 다릅니다. 그냥 명의신탁 무효예요. 그래도 103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의 언급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무효와 103조 무효 다릅니다. 9번 앞에 볼 필요 없고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 토지에 대해서 매도인값과 매수인이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 계약금 지급했네요. 자, 옳은 겁니다. 1번은 유동적 모의 상태죠. 유동적 모의 상태에서는 계약상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을은 갑을 상대로 허가가 나올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유동적 모의는 이건 허가 쪽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죠. 그 계약 내용 청구 못해요. 돈 달라 못하고 등기 해달라고 청구 못합니다. 무효기 때문에 계약상 이행 청구 못합니다. 이번 허가가 나기 전이라도 갑은 잔금기일에 잔금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죠. 이것도 계약 쪽이죠. 유동적 무효니까 잔금 기일에 잔금 줄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해지 못하는 겁니다. 채무불이행 나올 수가 없어요. 3. 위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서 규칙 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죠. 잘못한 사람도 처음부터 쭉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4번 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 기망이 있네요. 그러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다른 무효 취소 사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만약 계약 당시 합의에 따라 계약금을 갑이 아니라 병에게 지급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매매는 갑과 을이 했는데 그럼 계약금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에게 줘야겠죠. 근데 합의에 따라 계약금을 병에게 줬대요. 병에게.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갑이 요약자가 되고 을이 낙약자. 낙약자가 갑에게 돈 준 게 아니라
수익자 병에게 돈 준 거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감 오세요? 보세요.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 그토록 공부했는데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감 얼마나 뒤통수 맞았어요? 결국 우리가 또 다 아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죠. 병에게 돈 지급했는데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 돈 병한테 달라 못하죠. 작년 우리 시험 정답. 갑에게 달라야 돼, 갑에게. 그래서 을은 병을 상대로 지급한 돈 청구할 수 없다죠.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네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냈을까, 여기다. 이건 대학교에서 아니면 이런 문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문제 풀어본 겁니다. 10번 조건계약 옳지 않은 겁니다. 2번 기성조건 하면 플러스, 정지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가 조건 없는 법률행위죠. 2번 해지 조건 마이너스, 불능 조건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또 조건 없는 맞았어요. 3번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된 게 아니고 법률이 전부가 무효가 되죠. 조건 없는은 유효라 틀렸죠. 무효가 된다. 이번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어요. 특약으로 절대 소급이 없다. 이번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향해서 추정하죠. 11번 부동산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를 요하는 게 크게 법률행위와 점유취득시효고 법률행위는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처음 본 것 같지만 증여가 법률행위죠. 계약이죠. 그러니까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여긴 증여에서 끝났어요. 등기해야 된다. 니은. 자, 니은은 합의지분 포기했죠? 그럼 등기해야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앞에 말에 괜히 속을 필요 없죠? 합의지분 포기 등기해야 되죠. 자, 디귿은 어떤 말이 중요해요? 매매. 그럼 죽어도 등기하지. 매매 죽어도 등기하지. 이 판결이 매매를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 그럼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 없지만 이행 판결을 등기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 근데 또 뒤통수 맞았죠. 또 맞았죠. 괜찮아요. 지금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점유일체득시 등기해야 되죠. 그럼 다 해야 되니까 5번이 정답이죠. 12번 등기 유효권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 그래서 물권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해서 맞았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여전히 유효. 2번 미등기 건물 승계 취득자가 예를 들면 매수인. 그럼 사람을 을로 써봐요. 갑을 매도인, 매수인 을. 을이 원시의 취득자 갑과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실체관계 법이 유효가 되는 거죠. 갑합령 생략한 갑생략은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 유효. 3번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는 멸실 후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를 새롭게 개설해야 되고 옛날 등기 유용할 수 없습니다. 즉 표지부 이용 안 됩니다. 3번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든 아니든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면 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가 되는 거죠. 5번 허가구역 나왔어요. 허가구역이 효력규정이란 무효로 끝납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최초 매도인 갑과 최후 매수인 병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죠. 그러니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인데 무효인 게 딱 두 개입니다. 첫째, 이거 두 개. 이중 보존 등기. 두 번째,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다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인데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허중 중 무효. 허가구역의 중간 생략 등기. 이중 보존 등기. 허중 중 무효. 이게 허중, 이게 이중 보존 등기. 얘들은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가 됩니다. 13번 X토지가 최초 매도인 갑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을에게 다시 을로부터 최종 매수인 병이 순차 매도됐다. 한편 갑을병은 전원 의사합치로
갑에서 병에게 직접 등기하기로 중간 승인약 합의했네요. 자, 옳은 겁니다. 자, 기억. 중간 승인약 등기 합의했더라도 갑과 을이 관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등기정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억 틀렸어요. 니은. 중간 승인약 등기 합의 후 합의에도 갑과 을 관계 그대로 살아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매매이득금 인상하기로 약정할 수 있어요. 그럼 갑은 인상된 매매이득금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럼 돈 안 받으면 절대 등기 안 넘기죠. 그래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니은. 만약 자 허가고용 나왔죠? 그럼 무효지 무조건 무효지 무효. 아까 허중중 무효. 저 그때 무효에서 맞았죠.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중간 생각 등기. 허가고용 무효. 허중중 무효. 허중중 무효.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점유이자 확정기 옳은 겁니다. 이번 선의점유자가 과실 취득하기 때문에 선의점유는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과실 취득하니까. 이번 임차인은 본권이 있네요. 임차인은 본권이 있으니까 점유이자 회복정기에 적용 안 되고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죠. 그럼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임차인이 제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되고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권 없는 점유이자만 이게 적용되죠. 본권이 있으면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고 점유이자와 회복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선의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근데 선의를 판례가 엄격히 해석해요. 엄격히. 몰랐어요. 그게 아니고 과실 취득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를 가진 자를 말해요. 몰랐어요. 그게 아니고 정당한 근거를 가진 자. 정답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선의가 어떤 걸 모른다죠? 아기가 안경인데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럼 201조에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죠.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 그러니까 실수가 있든 실수가 없든 다 선이면 과실을 취득합니다. 취득해요. 근데 이 과실로 손해봤다면 과실은 취득해요. 과실. 사용이익. 그래도 불법행위는 별개라 책임져야 됩니다. 경과실로, 과실로 손해입으면 불법행위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만 사용이익은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이익 취득과 손해배상 완전히 달라요. 그럼 4번 우리 시험에 나왔죠. 선의 점유자에 대해서 과실 의무를 불구하고 들렸죠.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 인정되고 과실이 없을 때 불법행위 책임 인정 안 되는 겁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과실 의무에 불과하지 않아요. 과실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5번 점유물이 타주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시되면 선이라도 손의 전부죠. 선이 자주가 현저이죠. 선자 현저. 선이 타주는 손의 전부 다 배상합니다. 틀렸습니다. 10번 부하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 소유권 소멸한 때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게 됩니다. 1번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2번 부합한 동산 우리 시험에 안 중요해요. 보지 마세요. 네, 1번, 2번 보지 않아요. 보지 마세요. 쿨하게 패스. 3번에 이제 수목이 나오는데 수목은 권원이 있는가 봐요. 권원은 소유자 승낙 없네요. 그럼 권원 없죠. 그럼 수목은 토지에 부합돼요. 그래서 수목은 권원을 봐요. 권원. 자, 그럼 3번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가 중요합니다. 임차인 네가 뭔데? 니까지 게 뭔데? 임차인 승낙받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는 채권자라 제3자한테 승낙 필요 없어 이거. 채권자니까 채무자니까 채권자 자기들끼리만 관계했지 제3자한테 어쩌고저쩌고 권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자 승낙 없이가 중요해요. 권한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제3자가 토지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X토지 부합합니다. 권한 없으면 부합해요. 그래서 뒤에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뒤에는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이미 부합한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노트에는 제3자가 실제 수목임을 알지 못한 X 양수인 벌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 보세요. 그냥 부합한다. 수목은 권원이 중요하다. 다음 4번. 타인 권원에 의해서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 구성부분이 됐네요. 그러면 그 부동산 소유자는 방해배제 청구에서 부합을 철거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 권원이 있기 때문에. 자, 4번도 안 중요하고 3번과 5번이 중요하죠. 3번과 5번만 정확히 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3번 수목은 권원. 5번 중축은 독립성. 중축은 내가 중독. 중축은 뭐가 중요하다? 권원이 아니라 독립성. 그 수원. 경기도 도청 수원이 있죠. 수원. 수목은 권원. 수목은 뭐가 중요하다? 권원. 이렇게 가면 틀려요. 이러면 틀려요. 수원 중독. 그래서 중축 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 객체를 상실하여 본권은 부합된 후 처음에 부합됐네요. 독립성 없네요. 근데 그 구조 변경들이 이제 독립성을 갖췄네. 이제 독립한 권리 객체를 취득가 되면 그럼 본물과 당연히 독립하겠죠. 독립한다. 맞았어요. 그래서 중축은 독립성. 자, 16번 사례가 있습니다. 자, 갑이 2002 2월 1일부터 을소유 토지죠. 을소유 토지를 소유사로 평원 공연하기 현재까지 점유하겠다. 20년 넘었네요. 그럼 취득시 완성했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점유는 취득시 후 20년 점유인데 간접 점유 가능해요. 간접 점유도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2번, 우리 토지를 2015년 2월 1일 병환 때 매도했죠. 자, 그럼 2000년도에 점유 개시해서 그럼 2020년에 시효 완성했어요. 그러면 완성상의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15년에 이때 병 앞으로 소유 받겠어요. 그러면 완성상의 소유자 이제 병이죠. 그럼 병한테 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는 앞에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 그러면 2020년에 완성하고 2015년에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완성 당시 소유자죠. 그러니까 얘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시효 완성은 완성 당시 소유자 기억하세요. 3번 우리 병에게 무효네요. 무효 계약에 의해서 22년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2020년에 시효 완성했는데 22년 이건 무효네요. 그럼 완성당의 소유자 을이죠? 소유자 아니니까 완성상의 소유자 을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 요청권이라 물권자가 말소해야 돼요. 그래서 갑은 을을 대유해서 을이 말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을 대유해서 즉 물권자를 대신해서 병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토지 가압류하면 취득시효 중단됩니까? 또 우리가 아는 거 나왔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들고 아는 거네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내 땅에서 점유 못하게 머리 끄댕이 잡고 끄집어내야 돼요. 머리 끄댕이 잡고 끄집어냈어요. 등기부에 뭔가 있어요? 등기부에 뭔가 있죠? 그 사람 계속 점유하니까 취득시효 중단되지 않습니다. 5번 X토지 간에서 갑이 취득시 완성했죠. 자, 그럼 취득시 완성하면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등기할 의무가 남아있고 소유 명의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0년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청구도 못해요. 17번 이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지문의 길명상 제일 끝부분을 확인. 이 쉼표 뒤에 보니까 그 부분 피담원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데 이거 담보지상권이네. 담보지상권. 그럼 1번 토지관에서 건조당원 설정과 아울러 토지 담보가치가 저감한 걸 막기 위해서 채권자 앞으로 담보지상권 설정했죠? 근데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고 그럼 지상권도 소멸하는 거죠. 이게 정답이네요. 또 우리가 아는 거였네. 2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 당시에 건물이 현존한 경우 지상권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설정자가 소유자죠. 설정자가 소유자가 거절하면 지상권 갱신되지 않죠. 맞아요. 않죠. 맞습니다. 근데 대신 지상권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번 지상권이 소멸한 때 설정자 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건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까지 굳이 몰라도 됩니다. X 몰라도 돼요. 설정자가 산다는데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어요. 몰라도 되겠습니다.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서 그 건물이 멸실되네요. 그럼 건물 다시 지으면 되죠.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10번 보세요. 갑부동산에 지상권이 있고 그 1번 지상권을 저당 설정했죠.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물이 지상권인데 얘가 지상권 포기하면 안 되겠죠. 병동이 어대야겠죠. 병 목적물이 지상권입니다. 5번 무상의 지상권자는 언제든지 지상권 포기할 수 있지만 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가 1-1. 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저당권자 동의 있어야 포기하겠죠. 맞습니다. 18번 법정경 성립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럼 1번은 저당권이 있으면 항상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설정 당시 토지에 있었고 그리고 건물 신축했네요. 그럼 여기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었죠. 나대지였죠.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정 당시 건물이 있는가? 이번 토지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은 법지 인정 안 되는 거죠. 3번 무관한 미등기 건물도 관수상 법지 다 인정됩니다. 다음 이제 공유와 관법제를 좀 볼 텐데 토지 공유와 건물 공유 완전히 달라요. 갑을병 3명이 토지를 공유합니다. 근데 각 건물이 있어요. 공유물이 토지죠. 토지? 공유물에 지상권이 생긴 건 엄청난 처분행위죠. 우리 땅 30년 사용 못합니다. 처분행위라 전원동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지분 처분은 전원동이 필요 없죠. 과반수동이죠. 이 공인을 분할했단 말은 이게 전원참했단 말이라 이때만 법정이 생기고 나머지 전원동이 없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건물은 달라요. 토지는 갑소인데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합니다. 공유물이 건물이죠? 그 공유물에 지상권이 생기면 둘 다 유리하죠. 토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이건 언제나 생긴다 하시면 되는데 언제나 생긴다. 근데 다시 토지를 공유하면 공유 토지에 지상권이 생긴 건 엄청난 처분행위라 전원동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겁니다. 자, 4번 토지 공유. 그럼 언제 생겨요? 법정상권 공유지 분할만. 토지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 얻어 지상인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지분에 저당권 설정한 후 그 저당권 실행, 그 지분 경매로 인해서 공유의 지분권자와 소유자가 달라졌네요. 이게 아까 지분만 전매했단 말입니다. 지분만 전매했다. 그럼 전원동이 없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유지 분할 나와야 돼요. 5번은 305조죠.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가 바뀌면 건물 소유자 맞아요. 설정자, 소유자, 설정자가 지상권을 지대건으로 본다. 법에서 오니까 법정 지상권은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죠. 그자가 설정자입니다. 지역권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통행제요건 점유의 취득시효는 승역지에 도로를 설치해서 늘, 즉 항상 계속되고 표현되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표현되게. 2번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 취득합니다. 예, 3번, 3은 어려워하는데 자, 이렇게 한 방에 끝내요. 3번은 자, 지역권이 소멸 안에 유리하죠? 유리하면 1인에 대한 사유였습니다. 1인. 그래서 1인에 의한 소멸 중단 다른 공유자 효력이 있다. 유리하니까 1인에 대한 사유가 되면 돼요. 근데 4번은 자, 지역권 취득 기간 중단, 취득 모대 불리하죠? 공유자한테. 그럼 전원, 모든 공유자 전원. 그래서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가 모든 공유자에게 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소멸 안에 유리하니까 1인, 취득 모대 불리하니까 전원입니다. 다음 통행조건은 시효치 되겠죠? 그럼 나올 게 따가나 승역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은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된다. 자, 마지막 문제. 전세권은 토지네요. 토지 전세권 옳은 겁니다. 기억, 전세권 전속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등기 없이 용의물적 권능이 소멸합니다. 뭐 없이? 말소등기 없이. 말소등기 없이 맞았어요. 말소등기 없이. 말소등기 나중에 해도 되죠? 니은,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대신이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틀렸어요. 디귿,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등기도 등기관 공문이 했죠? 그럼 일단 유효로 추정해진다. 맞았습니다. 리을, 당사자가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설정과 동시에 자,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 인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기로 하였네요. 그러면 용의물권 성격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전세권 유효 인정된다. 그래서 옳은 거니까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